안녕하세요. 축진먹입니다. 빅토르 요케레스가 드디어 아스날로 향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길고 길었던 이적사가 사실상 이번 여름 이적사가 중에 가장 속도가 안 났던 그런 이적사가인데요. 결국에는 6,350만 유로에 1,000만 유로 더해서 7,350만 유로, 우리 돈 1,188억에 합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스날은 혹시 몰라서 요케레스가 합류할 걸 대비해서 프리시즌 투어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고요. 7월 31일 북런던 더비 이전까지 합류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.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요케레스는 아스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아스날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영상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케레스, 그동안 제가 어떤 선수인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, 첫 번째는 강력한 몸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코어통이 되게 두껍다고 할까요? 그래서 진짜 웬만한 선수가 밀어도 밀리지 않을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, 그러한 신체적인 능력을 잘 써먹는 노하우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프 더 볼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라인 브레이킹에 또 특화된 움직임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요케레스는 일단 힘이 좋습니다. 그래서 역습할 때 마무리까지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. 긴 거리 볼음반 오면서 가다가 슈팅까지 할 때도 빠따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케레스는 참 강력한 그런 선수다. 제가 그래서 헤라클레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거든요. 되게 마초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스트라이커인 것 같고, 또 강력한 슈팅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많은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케레스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선수였습니다. XG 30.9, 그 중에 실제 득점은 39득점,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을 해냈고요. 이제 실제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면 고려해야 될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아스날은 스포르팅보다는 지공을 조금 더 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요케레스가 장점을 보였던 그런 장면들, 득점을 많이 했던 장면들은 카운터였단 말이죠. 그래서 지공 상황에 요케레스가 적응을 할 수 있는가, 또 수비가 많은 좁은 공간에서도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가,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케레스가 좋아하는 상황이 포르투갈보다는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, 이렇게 느끼고, 그럼에도 분명한 건 골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. 뭐 지금 유럽에 있는 스트라이커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더라도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리 리그 차이가 있지만 이 축구 선수로서의 감각 자체는 올라와 있는 거 부정할 수 없거든요. 그리고 뭐 포르투갈 리그 선수들이 조기 축구 선수들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케레스 폼이 아주 좋다,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바로 요케레스는 타겟터가 아니라는 건데요. 190에 육박하는 키, 두꺼운 몸통,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딱 타겟터에 적합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외모도 약간 그 우리 흔히 상상하는 그런 북유럽 스트라이커 같은 그런 외모예요. 막 통뼈고 요케레스한테 갖다 박았는데 그 수비수가 막 뼈 부러지고 뭐 이런 느낌인데,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타겟터 스타일은 아닙니다. 그런 것들은 이 요케레스의 움직임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요케레스가 공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뛰느냐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초록 동그라미,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빨간 동그라미, 런인 비하인드라는 게 있는데요. 수비 뒷공간 침투입니다. 그래서 수비수보다 더 앞 공간으로 뛰어가는 것을 말하고요. 유럽 7대 리그 스트라이커들과 비교해도 상위 11%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이 레터럴 런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건 쉽게 말하면 요케레스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데, 이 역시 유럽 7대 리그 스트라이커 중에 꽤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즉 오프 더 볼, 공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간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수비가 없는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많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겟터는 어떻습니까? 가운데서 버티면서 공 받아주고 리턴해주고 그런 식이 많잖아요. 그래서 요케레스는 타겟터 스타일은 아니었다,
아스날에 와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포르팅 기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공격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록색, 그러니까 요케레스의 오프 더블 움직임 중에 가장 비율이 적은 것들을 체크해 봤는데요. 첫 번째 커밍 숏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공 가진 사람 근처로 내려가서 받아주는 겁니다. 주로 미드필더들이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하죠. 센터백의 공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 잡았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거죠. 그런데 요케레스는 이 커밍 숏 움직임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서포트 런이라는 건 뭐냐면 공 가진 선수보다 뒤에서 뛰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준이 공 가진 선수의 위치가 되겠죠. 그런데 공 가진 선수보다 뒤에서 뛰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뭐냐? 이제 공 가진 선수 앞에서 있는 일이 되게 많고 패스를 받기 위해서 뛰는 그런 움직임이 많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의 특성을 봤을 때도 확실히 요케레스는 타겟터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게 있었고요. 아스날에서는 뭐 아르테타가 타겟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것 같고, 기본적으로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 스포르팅에서 좋았던 움직임 자체는 공간 찾아 들어가는 공격수에 가깝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요케레스 활용법은 어떻게 될까요? 제가 한 5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예요. 이게 요케레스의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활용법이 되겠죠. 그리고 요케레스가 이렇게 스트라이커 자리에 간다면 하베르츠, 메리노 같이 스트라이커도 가능한 자원들이 또 이제 원래 본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보통 아르테타나 아스날 보드진이 왼쪽 메잘라 자리를 생각해 두고 데려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데클란 라이스가 쉬는 날 혹은 뭐 라이스가 6번으로 출전하는 날 하베르츠, 메리노를 왼쪽 메잘라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을 때 또 이제 약간 미확정적인 부분, 그건 바로 요케레스가 좁은 공간, 느린 템포 속에서도 공격을 잘할 수 있을까잖아요. 이거는 지금 당장 예측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즌에 들어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아스날이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들이 있겠지만 공격 상황에서 웨데고르나 사카가 안쪽으로 역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비율들도 꽤 많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스트라이커의 헤더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케레스가 공교롭게도 24-25 시즌 리그에서 39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더 득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. 물론 이 골수가 없다고 해서 요케레스 너 헤더 못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주무기는 아니다 정도로는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겠죠. 그래서 아스날에 온다고 하면은 이 헤더 능력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케레스 활용법 두 번째는 카운터 마무리입니다. 저는 영입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팀에 있는 걸 강화시키는 거, 팀에 없는 걸 가져다 주는 거. 그런데 이 요케레스 활용법 두 번째는 팀에 없는 걸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 카운터 마무리, 하베르츠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아스날이 역습 때 득점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으나 카운터 시의 파괴력이 주무기는 아니라고 봐야 하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케레스의 합류로 인해서 속공에도 장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요케레스 역습 상황에서 갖춰야 되는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. 힘 좋고요, 빠르고요, 빠따 좋고요, 결정력 좋습니다.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과 등진 상태에서 공 잡고 몸을 비빈 채로 돌아서는 그 동작, 거기서 나오는 힘 진짜 엄청납니다. 뭐 주변에서 잔디가 뽑힐 정도로 그냥 황소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진짜 웬만한 센터백은 힘으로 그냥 제압할 것 같아요. 일단 요케레스 좀 뼈가 아프게 생겼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선수가 요케레스 막는다 그러면 이제 몸에 멍투성이가 되겠죠. 네, 죄송합니다. 뭐 어쨌든 요케레스 카운터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아스날이 뭐 상대 코너킥을 막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요케레스에게 충분히 좋아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장 기대하는 활용법은 2번입니다. 요케레스 활용법 세 번째,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 더블 움직임 중에 레터럴 런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때 주로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진다고 많이 말씀을
말씀을 드렸는데 이 움직임 역시 스포르팅에서 가장 자주 했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돌파와 득점이 많이 일어났어요. 우리 팀 선수들이 공 잡고 안쪽으로 오히려 치고 들어갈 때 요케레스는 바깥으로 빠지면서 그 바깥에서 공을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왔고요. 오른발잡이라서 아무래도 왼쪽으로 빠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빈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올 때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수비가 이제 몸으로 부딪혀도 잘 안 밀려요. 그래서 그런 것에서 또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왼쪽 윙어와의 호흡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마르티넬리가 왼쪽에서 공 잡고 쭉 직선으로 앞으로 뛰는데 거기다가 요케레스가 붙어주면 되게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겠죠. 그런데 마르티넬리가 지금 그림과 같이 공을 잡고 안으로 좀 들어가주면 요케레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스위칭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수비진들도 맨투맨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처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. 이거는 요케레스가 개인적으로 즐겨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소수 대 소수 싸움 상황 내지는 역습은 아니더라도 전방 압박에서 공 뺏어서 바로 역습 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케레스 활용법 네 번째, 전방 압박 요원입니다. 이건 아스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스날의 전술의 큰 축 중 하나가 전방 압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전방 압박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하베르츠 톱일 때거든요. 그래서 이 하베르츠 대신에 요케레스가 톱을 봤을 때도 그런 퀄리티 높은 전방 압박이 유지될 수 있느냐,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베르츠가 공격수 치고 수비력도 좋고 또 길쭉길쭉하고 또 그런 축구 지능도 좋잖아요. 그래서 되게 똑똑한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요케레스 역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케레스는 충분히 속도 자체는 빠르기 때문에 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체력이죠. 요케레스가 약간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실제로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이제 요케레스 보면은 GV80, 펠리세이드, 모하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스날에서 전방 압박 타이트하게 할 때 체력이 또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것도 체크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아스날에서 잘 활용되려면 이 활용법 4번 역시 요케레스가 아르테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요케레스 활용법 5번째입니다. 세트피스 키다리입니다. 아스날이 세트피스 전술에 지금 왼쪽처럼 마갈량이스 한 명만 떼어놓고 나머지 키다리들이나 헤더할 수 있는 자원들을 파포스트 쪽에 놓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코너킥 차기 직전에 여러 군데로 퍼지면서 헤더를 하게 되죠. 저는 요케레스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물론 헤더가 주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. 하지만 워낙 좋은 코스로 크로스가 올라온다고 하면 내지는 프리헤더 찬스가 났을 때 거기서는 저는 득점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세트피스 부분 또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케레스가 머리에 직접 맞추지 못하더라도 상대 센터백이나 수비들 끌어당기는 거는 또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히 아스날에서는 전체적으로 헤딩 능력이 좀 중요해질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하베르츠와 비교하면 어떨까요? 일단은 득점력, 힘 같은 전통적인 스트라이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요케레스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윈나우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승을 포커싱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봤을 때는 또 요케레스가 더 그런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닐까 싶고요. 또 하베르츠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. 수비 능력, 축구 지능, 헤더 능력 같은 예를 들면 미드필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하베르츠는 아스날 축구를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유틸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요케레스가 오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트라이커 되고 좌잘라 되다 보니까 로테이션 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스날도 스트라이커 서브가 하베르츠라고 볼 수 있으니까
충분히 탄탄한 로테이션으로 게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제주스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뎁스 자체가 진짜 미쳤다고 볼 수 있고, 제가 또 아스날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브와의 갭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다른 팀에 비해서 되게 작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선수들의 체력 유지하면서 균일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케레스는 지금 당장을 본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요케레스 개인이 아스날을 누구보다 희망했죠. 뭐 이사도 미리 갔다 그러고 구단이랑 싸우기도 하고, 어쨌든 팀의 분위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기가 원하는 무대로, 자기가 원하는 팀으로 입성했기 때문에 더더욱 동기부여가 잘 돼 있겠죠. 그리고 세주코보다는 지금 당장에 집중할 수 있는 영입입니다. 전성기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고요. 뭐 2부지만 잉글랜드 경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. 이렇게 요케레스의 영입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적 시장 과제 중에 거의 왼쪽 윙어 하나만 남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아스날의 이적 시장 거의 95점 정도까지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과연 이러한 아스날의 성공적인 이적 시장, 우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요케레스는 아스날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